저런데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아내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고 네이버나 유튜브에 이혼 변호사, 상간녀 소송 위자료 이런 걸 검색합니다. 당장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인간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대다수의 아내분들이 밟는 이 첫 번째 코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분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고 불리하게 이끄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지 그 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끝까지 보셔도 수백만 원의 소송 비용을 날리고 평생을 배신감 속에서 살면서 내 인생까지 망치는 최악의 결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부작 중 첫 번째, 인생을 바꾸게 될 20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인간의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 가지 생존 반응을 보입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이혼을 생각 중인 아내분들은 이 중에서 도망치고 싶은 욕구가 극대화된 상태죠.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면 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도장을 찍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예전에 평온했던 나로 몰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처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내분의 무의식과 뇌세포 깊숙이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눈앞에서 치운다고 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혼하고 혼자 남아있어도 문득문득 그 기억이 떠올라서 고통스러워집니다. 맞아요.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많은 아내분들이 선생님, 저도 머리로는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불리하고 아이들 학업에도 지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당장 끝내고 싶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할까요? 그런 일을 겪고 하루하루가 제정신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혼할지 말지가 아닙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그 고통과 분노는 사실 내 마음이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회복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에너지를 남편이나 상간녀가 아니라 오로지 내 심리를 회복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먼저 1순위로 쓰셔야 합니다. 아내분은 지금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중환자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태로 소송 서류를 챙기고 탐정 사무실 들락거리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면 정작 중요한 협상에서는 남편이나 상간녀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그동안 읽어온 내 소중한 가정을 헐값에 넘기고 도망치듯이 관계를 끝내게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해야 진짜 싸울 힘도 생기는 겁니다. 이혼 같은 중요한 결정은 그래서 잠시 유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외도의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마음을 추스리는 동안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요? 네, 많은 아내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셨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결정을 유보하라는 건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이혼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걸 미루시라는 겁니다. 내 트라우마를 더 악화시키는 증거 보존이나 법적 권리 확인 같은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심리적인 회복을 시작함과 동시에 변호사님과의 짧은 상담은 한 번쯤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따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남편의 심리 관점에서도 이 시점의 이혼 요구는 최악의 한 수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남편들은 현재 정상적인 이성이 마비된 관계 중독자이자 일종의 회피기제 상태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책감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오히려 화를 내거나 상황을 회피하려 하죠. 이때 아내가 먼저 울부짖으며 이혼해 라고 카드를 던지면 남편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해봐, 너는 맨날 그런 식으로 감정적이니까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나도 지쳤어. 이혼해 라며 자기의 더러운 외도를 정당화할 용도는 아내 스스로 손을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실제로 아내가 먼저 이혼을 외치는 순간 남편들의 태도는 미안해 하기는커녕 극도로 영악하고 계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내의 소중한 카드를 너무 일찍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키 선생님, 반대로 남편이 먼저 나도 이혼하고 싶다 라며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내분한테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먼저 카드를 꺼냈다는 건
아내분한테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나도 이혼이야! 라고 이렇게 대받아치는 순간에 상황이 남편의 페이스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이 타이밍에 아내분이 해야 할 건 두 가지예요. 겉으로는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속으로는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내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 그러면서 알겠어, 생각해볼게 라는 말 한마디로 시간을 버는 동안에 조용히 내 패를 챙기는 것. 남편이 먼저 요구했을 때도 결론은 같습니다. 내가 단단해진 뒤에 그때 내 조건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내분들, 제 질문에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낮에는 당장 소송을 걸어서 그 인간이란 상간녀를 다 파면시키고 이혼하겠다 다짐했다가도 밤에 깊은 잠에 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내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이 예전처럼 돌아와주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지 않으실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스스로가 미친 사람 같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한 마음에 공존하는 이 상태를 양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절대 아닙니다. 뇌가 거대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의상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제 선생님, 그렇다면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로 심하게 오간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준인 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인가요? 네,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양가 감정 자체는 정신과적 이상 증상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자책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가 몇 달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즉 잠을 거의 못 자거나 밥을 거의 못 먹거나 또는 공황 발작이 반복되거나 스스로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또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는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필요하시다면 상담과 약물의 도움 두 가지를 함께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양가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상태에서 변호사를 만나거나 또는 계약을 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합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적 타격을 입으면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고 오직 당장의 고통을 줄이려는 단기적 본능만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변호사가 이 정도 조건이면 잘 받는 겁니다 라고 인도하거나 남편이 이 금액 받고 떨어지든가 아니면 소송으로 가든가 라고 협박할 때 장기적으로 내 미래의 삶을 계산하지 못하고 덜컥 이혼에 합의해 주게 됩니다. 이혼은 현실적인 생계와 양육에 벽에 부딪혀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타이밍에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 선생님, 이 요동치는 감정을 가라앉을 때까지 아내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시간 야기겠거니 하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외선 트라우마는 감기가 아닙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된 트라우마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1년 뒤,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남편의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말투 하나에도 다시 폭발하여 내 삶을 종먹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심리적 뿌리를 치유해야 합니다. 치유를 통해 내 마음에 박힌 독화살을 뽑아내고 감정의 온도를 정상으로 떨어뜨려야 비로소 내가 이 인간을 데리고 살면서 부를 축적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유리한 재산분할 조건을 뜯어내고 버릴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비즈니스적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감정이 격양되어서 요동칠 때는 내 인생의 행로를 바꿀 어떤 중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유보하는 것이 모든 심리치료의 원칙입니다. 지금 상태에서의 이혼 요구, 상간녀의 직장을 찾아가는 거, 준비 없는 소송을 하는 거는 내 패를 적에게 다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외부를 향한 행동이 아니라 내 무너진 심리적 균형을 임시로라도 지탱할 수 있는 방어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1순위입니다. 오늘 일부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했는데 어쩌지? 라고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아내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셔야 할 4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노트에 꼭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혼 서류를 접수하거나 남편이 제안하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마세요. 지금의 충동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뇌의 오작동에 가깝거든요. 피 선생님, 그런데 3개월이라는 기간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를 텐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3개월이라는 건 마감 기한 같은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외상 트라우마 초기 반응이 가장 격렬하게 요동치는 그런 시기가 보통은 사건 발생 6주에서 12주 사이거든요. 그 상한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6주 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3개월 지나도 계속 또 분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이혼을 하든 같이 살든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이득인지를 냉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왔을 때 그때가 결정이 가능한 타이밍입니다. 친정식구나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지 마세요. 그들의 감정적인 분노와 이혼이라는 그런 조언들은 아내분의 냉정한 판단을 가로막는 독이 됩니다. 그런데 제 선생님, 친정이나 가까운 친구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시기에 아내분이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은 어디인가요? 혼자 버텨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고립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은 오히려 잠깐 동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소송을 할까 말까라는 판단과 전략을 비전문가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분을 아끼는 분들일수록 그 나쁜 인간 당장 이혼해라, 그건 아니지, 아이 생각해서 참아라처럼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말들이 아내분의 마음속에서 충돌하면서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곁에 있어달라고 하고 전략적인 판단은 냉철한 전문가에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내 감정과 객관적 사실을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는 그런 생각은 트라우마가 만든 가짜 감정입니다. 사실만 남기고 감정은 분리하세요. 에너지의 방향을 남편이 아닌 내 몸으로 돌리는 거죠. 남편의 동선을 감시하고 휴대폰을 뒤지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장 오늘 내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따뜻한 밥한끼를 제때 챙겨 먹는 내 신체 회복에 쓰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싸울 일도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실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아내분은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고 이 상황의 주도권을 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많은 아내분들이 시도하는 뒷조사와 상간녀 소송이 어떻게 역으로 불륜 남녀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지 그 심리적인 반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명품 가방을 사주며 잘해줄 때 찾아오는 무서운 심리적 마약, 상처 해리의 덫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은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적인 결정을 늦추는 방법에 대한 심리적인 가이드입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증거 확보처럼 시기가 중요한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변호사님의 영역이니까요. 오늘 내용과는 별개로 꼭 따로 챙기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결정은 미뤄도 권리는 미루지 마세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2부 영상을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아내분 심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읽고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